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더 소중한 또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최성진 대표님, 코리아 스타트업 최성진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이 스타트업 대표 중에서 가장 또 혁신을 이루고 있는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시죠, 김승윤 의원님이 우리 스타트업 포럼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유리한 규제 환경을 만들기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부탁드려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패널 토크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잠깐 마중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의라기보다는 이 오늘의 주인공이 될 혁신가 네 분을 모시기 위한 소갯말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진 볼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어느 나라죠? 우리나라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란색 자전거의 주인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지금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냥 도로법 위반이에요.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인 거 치워야죠. 누가 치우니까? 본인들이 안 치우면 지자체가 나서서 치우죠.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대집행 비용을 다 물리겠죠. 왜 그렇게 움직이냐? 시민들이 참아주시지를 않을 거예요. 사진 몇 개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요즘 중독이 돼 있죠. 중국 전역에 이렇게 자전거 깔려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건 당연히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3개 정도 정리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선전에 갔고요. 그리고 청도에도 갔고 또 올해 1월에 다시 선전에 갔는데 한국경제와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쯤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장면이라면 어린이집이 다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국적인 관점은 용납이 안 되죠. 아파트에 저렇게 쌓여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중국에는 이게 어디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4월마다 1조 원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중국의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불편하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지켜보고 또 무엇보다도 중국인들도 불평을 하겠죠. 물어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듣고 탄압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고. 선전시 같은 경우는 줄을 그어서 자전거를 이 안에 잘 쌓아놔라 하는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십 개 업체가 난립했다가 좀 정리가 돼가지고 몇 개 안 남으니까 스스로 그리고 규모가 커졌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준비된 화면이고 이런 기사들이 여기 넘칩니다. 4월마다 1조 원 기업이 탄생. 그리고 원격 의료 2억 명 이용할 때 의료보험 막혀 제자리 뭐 이런 우리 원격 의료는 뭐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죠. 리커son 총리가 2015년 3월에 대중창업 만중창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전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창업을 부응하는 그런 문화를 중국의 총리가 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매일 15,000개의 스타트업이 태어나는 세계 최대 창업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도 창업을 많이 얘기하지만 문화와 토양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혁신 기업과 기존 이익 집단이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거 매일 보지 않습니까? 라이드 쉐어링, 홈 쉐어링,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이제 법률 시장에도 지금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단체들 마찬가지죠. 기존의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이라는 말이 너무 조금 상업적인 느낌이 들지만 기득권,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산업을 이루고 유지시켜온 공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서 나쁜 집단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었던 거예요.
세상이 좀 변하고 있는 거죠. 마침 이 플랫폼에 손현 기자님 글을 따오다 보니까 그 광고 배너가 이것이 함께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사인 배달의 민족인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 길거리마다 뿌려지고 매일 뿌려야 했던 그 전단지, 배달 전단지를 이제 플랫폼화해서 여러 가지 혁신, 그리고 직장인이 퇴직하고 치킨집을 창업해도 뒷골목에서 창업해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달의 시장을 개척한 배달의 민족. 이런 것이 바로 우연히 기존의 이익집단과 혁신 기업의 대표적인 접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총리가 한 말입니다. 중국에. 기업은 혁신의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시대의 적응은 온전히 기업의 몫이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흐름은 늘 존재해왔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그게 맞다. 기존 납부된 이익집단, 고착된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도와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심한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한쪽 편을 너무 드는 거죠. 그럼 기존 산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즉 이주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죠. 근데 중국은 이주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총리가 하시는 거 보면 알아서 해, 알아서 먹고 살아. 뭐 이런 말씀이니까 너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중국은 총리가 나서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중국의 키워드 공유경제를 국가가 밀면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과잉 생산을 흡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1월 30일 날 발족한 한국공유경제협회 조상도 대표님 아직 전생인데 조상도 대표님과 뜻을 같이 해서 공유경제협회 발족에 참여했는데요. 저는 중국 총리한테 배웠어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왜 과잉 생산을 흡수하는지 고용 창출하는지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경직된 공급,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경직된 공급을 유연한 공급으로 바꾸는 각자 주머니에 있던 것을 또 안 내놔도 되는 걸 그때 내놓는 겁니다. 근데 총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공유경제를 실현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공유경제가 과잉 생산을 흡수하고 다양한 신선한 모델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실 국가로 보면 되게 영리한 겁니다. 정부가 그 국민들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우리나라로 치면 발전법, 진흥법, 육성법, 촉진법 이런 걸 만들어서 예산을 막 쏟아 넣어야 되잖아요. 예산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우리 그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죠.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맞을 거예요. 근데 세금이 재원이 돼서 국가가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국가 방침과 전략으로 가면 알아서들 잘 움직이고 최대한 이윤 동기에서 움직이고 또 소비자들의 클레임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가들, 혁신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아까 이제 공유경제, 공유 자전거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이끄니까 자전거가 방방곡곡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도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국민들도 참고 있는 거고요. 조금 지나면 저희가 정리돼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유 자전거 업체가 나올 걸 이제 알고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화면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하나를 보였는데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상품선물위원장 지안카를로 위원장이 상원에서 열린 주택, 은행, 도시문제위원회 이런 상원에 우리 지금 상임위가 있고요. 거기서 암호화폐가 작년 말까지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많은 사기성 ICO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상원에 청문회를 열었는데 그때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드노함, 퍼스트 드노함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기술의 발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인터넷 산업 발전 초기에 연방정부가 드노함 정책을 취했던 것은 무조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의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장은 아니지만 상품선물위원장 이날 같은 자리에 미국의 SEC
그 증권거래위원장도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정확하게 기술과 규제의 관계, 그리고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입장을 인터넷 산업 내내 20년 동안 채용 결과 실리콘밸리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1조 달러, 1000조가 넘는 기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지난 8월 2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딜까요?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아마존도 언제죠? 바로 어제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먼저 10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애플이 먼저 끊어서 마치 옛날에 우리 쇼트트랙 때 김동성을 보는 듯해요. 칼날집을 기업 먼저 애플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1조 달러는 어디서 나오죠? 이 매출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보통 10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매출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 내에서만 나오나요? 전 세계에서 걷어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도 바로 며칠 전 얘기인데 국내 동영상 시장 평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동영상 트래픽, 여러분들이 보는 것 중에 문자, 사진 말고 동영상을 보는 일이 하루 중 여러 번 있으시죠? 그것을 다 모은 우리나라의 국가 동영상 트래픽의 몇 프로일까요? 한 기업이 한 나라의 동영상 트래픽을 도대체 몇 프로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일본의 동영상 트래픽을 몇 프로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90%. 거의 근사한데 미리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거의 맞아요. 반올림하면 90입니다. 이게 믿기지 않는 수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글의 자회사니까 구글의 전체 매출을 이루는데 이 트래픽을 이렇게 장악하면 이제 못할 게 없죠. 그래서 유튜브는 뭘 하느냐? 신출귀모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아마 무료로 유튜브 이용하시면서 광고를 보실 거예요. 5초 보시죠. 근데 어떤 때는 5초 보다 보면 한 3분 동안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틀어놓고 딴 일을 하시다 보면 광고가 계속 틀어지는 경우도 발견. 다음 동영상은 또 광고가 계속 틀어지다 광고가 몇 분짜리 광고 끝나면 또 이제 본 영상 나오고 그렇게 광고가 틀어지면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냅니다. 당연하죠. 광고 플랫폼이니까 이용자에게 무료로 주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는 모델이니까 그렇게 해서 유튜브가 지금 많은 돈을 버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광고를 보기 싫으면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되는데요. 월 10,000원 정도 합니다. 저는 그 5초가 지나가면 계속 틀어지는 게 좀 귀찮아서 프리미엄에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내요. 그럼 광고가 사라집니다. 즉 광고를 안 보면 회비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비즈니스 있나요? 없어요. 이제 양쪽으로 다 받아내면 신출 규모라는 명제에 올라왔는데 이 플랫폼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기업들을 키워냈고 이게 2015년에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로 날아가서 제8차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2015년 9월 23일이죠. 벌써 8번이나 만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11차가 되겠네요. 중국의 주석이 와준 건 처음입니다. 다 모였는데 그 후드티 입기로 유명한 이 죽선생도 서 계시고 저기 마 선생 계시고 저기 베더스 선생 계시고 팀쿡도 있고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이 3,200조랍니다. 3,200조. 우리나라 예산이 한 1,100조 정도 되니까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3배를 부담하고 남을 전체 총생산이다 GDP의 3배가 이들 기업의 가치예요. 이 사진에서 주석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뻔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찍었다 정도만 외신의 단순을 보도하고 넘어갔는데 당연하죠. 미국의 이 유수한 기업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이 앞에 써 있는데요. 이런 인터넷 기업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중국 기업들을 이제 과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인민들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무렵 리커창 총리도 아까 공유경제 얘기하고 혁신적 신산업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말라고 해서 산더미처럼 자전거가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기업을 원한다. 열심히 하면 떼돈 벌게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알리바바가 해야지.
나도 진동닷컴 텐센트가 돼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개를 가서 3,200조입니다.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약 1,700조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약 2배 정도가 되는 차이인데 이걸 계산해 봤더니 연 매출로 구글 17개, 아마존 9개, 9개면 우리가 1년 총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담 섞어서 아마존 같은 회사 9개가 전 세계에서 돈만 벌어들이면 우리나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은 어떻게 해도 돼요? 낚시 다니면 돼요. 다 놀아도 돼요. 누구만 이제 아마존 회사 직원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최저임금이고 뭐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며 연금이식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냥. 그죠?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도 이런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100조짜리 기업 100개만 되면 되겠죠. 그런 기업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로 생산수단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배로, 물류로, 제조로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이제 제조만 해서는 안 되고 인터넷 플랫폼을 장악해야지 되고 제조는 거기에 공급자로 변신이 된 거죠. 그래서 제 책의 앞에 보면 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쭉 살펴보다가 저도 좀 유식해 보려고 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의 답을 다 지금 제출하게 하고 싶은데요. 주관식으로 별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국가의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진 국가에서죠. 컨텐츠 프라이버시 머니가 빠져나가면 좀비 네이션, 좀비 국가가 된다. 이 현상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콘텐츠 당연히 각국적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 유명한 회사들은 다 콘텐츠 다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개인들의 취향, 개인정보 전부 거기에 그 기업들이 파악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돈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업이 있다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공생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선진 기업들이 절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잘하면 되잖아요. 스포츠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금메달 따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금메달 따면 경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경쟁할 수 있는 환경과 그걸 통해서 기업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기업을 만들어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최근에 많이 어렵습니다. 20년 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희망이 있다고요. 우리는 96년에 창업한 다음 지금 카카오가 됐죠. 그리고 98년 창업한 네이버가 20년 동안 가장 큰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CPM을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모바일로 넘어가고 다음 네이버 합해서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90%에 육박하던 게 지금은 50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쪽은 완전히 넘어갔겠죠? 아까 트래픽의 85.6%를 차지하면 검색 광고 시장으로 하면 그보다 높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유료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 연금도 고갈된다고 하는데 수출 기업들은 지금 다 퇴보하는 제조, 해운, 철강, 건설 다 힘든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분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 뒤에 앉아서 경청하고 계시는 사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VIP님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분들을 모시고 잠시 후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자직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엄청난 생각에 관객분들 좀 더 어두워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에게 풀어줘서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주시고 고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를 마치고요. 15분 동안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을 듣고 그다음에 2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